네,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었지만 유엔은 앞으로 이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서는 7.8 규모의 본진에 버금가는 강도의 여진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예, 한편 튀르키예 강진 현장은 치안 불안에 약탈까지 병행하며 생존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과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지금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 일주일 전에 그 튀르키예에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이죠. 예.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는 굉장히 유명한 단층이 발달돼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역의 북부를 지나는 북아나톨리아 단층대가 있고요. 예. 지금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남동부 지역인 동남부 지역에는 동아나톨리아 단층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나톨리아 단층대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의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화면 좀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래, 고맙습니다. 예. 여기 아나톨리아 판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터키입니다. 이 터키 주변에 보면은 아라비아 대륙판, 아프리카 대륙판, 유라시아 대륙판들이 몰려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거 대륙판들이 서로 이동하면서 이 아나톨리아 판 내에 응력이 집중하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북아나톨리아 단층선과 동아나톨리아 단층선이 움직이게 되고 이번 지진은 여기 동아나톨리아 단층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남북으로 끄는 단면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쉽겠습니다. 예, 이게 단면도. 이게 단면도죠. 단면도인데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초등학생 눈에도 보이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게 한 40km, 요 지표가 여기고 요 40km 정도 되는데 요 40km를 따라서 이렇게 불연성면이 보이죠. 네. 여기 그 유명한 지각하고 멘트라고의 경계부입니다. 여기 우리가 40km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륙 지각도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북부 지역하고 중부 지역하고 이 남부 지역이 조금 물성이 다르게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륙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북부 지역하고 중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이 원래는 따로따로 세 개의 조그만 대륙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대륙과 대륙의 경계부가 접합점이 되겠죠. 네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주 재미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남부 대륙하고 중부 대륙하고 그 사이에 수직으로 뻗은 선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단층선입니다. 단층선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지하 40km까지 굉장히 깊은 곳에서 발생을 해갖고 지표까지 올라와 있죠. 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중부하고 북부하고 그 사이에 또 똑같은 단층들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한 40km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분지가 돼가지고 꽃봉오리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전문가 용어로는 꽃봉오리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이제 중부하고 남부하고의 경계하고 북부하고 중부하고의 경계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튀르키예 지역에 1939년에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요 북부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고요. 1999년도에 이즈미르라는 지역에서 또 7.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수직 남부하고 중부하고 경계의 수직 단층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는
이 두 부분에서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북쪽에 있는 이런 단층들은 예. 굉장히 위험한 단층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여진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층대를 따라서 굉장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그 수직으로 벌어진 수직으로 쪼개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진이 잘 발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북부 지역하고 중부 지역하고 그 사이에 발달되는 단층이 네. 투르키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주 범인으로 예. 지목이 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그 동남부에 있는 동아나톨리아 단층인데 네. 북아나톨리아 단층하고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작용을 보이는 그런 단층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앞으로 할 거고 그 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라는 게 기간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동안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까? 그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포항 지진,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1년을 지속됐거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달 후에 깨끗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갈 것이고 네. 길게 보면은 1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지진의 뭐 원인과 단층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짚어주셨는데 피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3만 3천 명을 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백 교수님,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번 딱 그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파악이 쉽게 가능한 사고면 우리가 이제 사망자로 규모로 그 사고를 어렴풋이 예측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재난 단계에서 대응 이후의 복구나 구호 단계보다 지금도 대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쟁터에서 전사자 수를 전쟁 중에 계수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집계하고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망을 미리 예측하고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규모는 커지는데요. 이럴 때는 실제 전선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상위성을 통해 가지고 매일 2대 이상씩 위성지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해상도가 10m 거리까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도만 보고도 범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세계 국제 기구에서는 또 지금 3배수 이상까지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규모와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사망자 수에 대한 어떤 가늠보다는 전체 이재민과 범위에 대해서 이 재난 규모를 파악하고요. 예.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발생하기 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요. 그거에 따라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진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구조대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구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평지에서 조금 저층부를 쉽게 인력으로 구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장비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조대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이런 재난 이후에는 치안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섣불리 제가 여기에서 그쪽 치안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현지 정보와 유기적인 정보를 가지고요. 그 현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재난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서로 연락을 해서 구조대의 안전 먼저 확보하고요. 예. 그리고 생명 구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구조대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정말 전 국민들, 전 세계에서 빌고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소식들이 기적적으로 들려오곤 있거든요. 앞으로도 네. 그런 소식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이런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사고의 축소가 이제 삼풍백화점 상당히 큰 재난이었죠. 예.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가신 분 사망자로 가늠을 하면 500여 분 정도가 사망하셨는데요. 17일 후에 지금보다 배수 이상이죠. 17일 후에도 생존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현지 터키 지역은 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따져 보면 새벽 1시 20분 직전에 이제 강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은 겨울이고 하고 낙 조건도 있지만 다 집에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빌딩에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고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신속한 접근 구조는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희망의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골든타임의 기준을 정하는 거는요. 이게 그 냉정하고 인간적이고 이 차원이 아니고 기준을 정하는 거는 중점을 두는 것이 이제 이재민들 그리고 질병 그다음에 다치신 분들에 대한 구호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힘을 서로 안배를 해서 실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 본진이 보통은 저희가 알기로 본진이 한 번 발생하고 여진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어떤 보도나 분석들을 보면은 일주일 전에 발생한 지진이 7.8, 7.5 이것이 7.8로 인한 7.5가 여진이 아니라 두 개 또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본진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내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그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이 발생 지점을 전부 다 이렇게 지도상에 도시를 해보면요. 네. 두 가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방향성이 있고 하나는 이런 방향성이 보이시는 게 있죠. 예, 가로가 있고 대각선이 그렇죠.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아나톨리아 단층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향을 의해서 발생되는 지진은 동아나톨리아 단층대를 따라서 발생한 지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동서방향으로 발달되는 지진 분포도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또 다른 단층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7.8짜리는 동아나톨리아 단층대를 따라서 발생한 본진이고 네. 7.5짜리는 동서방향의 또 다른 단층대를 따라서 발생한 지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진이었다면 방향성이 일치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향성이 다른 걸 봐서는 다른 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지질학계에서는 이렇게 북부 단층에서 더 지진이 잦아서 그 부분을 고위험 지역으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말씀 보여주신 것처럼 동부 단층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동아나톨리아 단층대가 이번에는 활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동서방향으로 발달하는 단층선을 따라서 발생한 지진은 1999년도에 발생한 이즈미르 단층하고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부 지역은 이즈미르 단층대하고 그다음에 동아나톨리아 단층대하고 두 가지 단층대가 동시에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지금 이 7.8의 본진보다 더한 여진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또 다른 지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상황에선 전혀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7.8 이상에 가는 지진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지금 단층대가 두 개의 단층대가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본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방향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예측이 불가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은 동서방향으로 발달하는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할 수도 있고 예. 남서 북동 방향으로 발생하는 그런 단층대를 따라서 발생하는 지진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지진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게 시리아 내전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건물이 약해져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런 큰 지진까지 겪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있지만 매우 약해져 있는 건물들이 많을 거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여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큰 강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럼 정말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진 이후에도 서 있는 건축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소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사용하거나 하는 거는 나중에 정밀 진단 이후에 가능한 거고요. 현재는 가장 안전한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가지안테프 지역에 협곡이 생기고 땅이 갈라졌다고는 하지만 예. 그거는 국소한 부분이고요. 가장 안전한 곳은 넓은 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호대 구조대의 그 전진 본부도 평지를 찾게 되는 거고요. 또 지진 후에 가장 처음 대피해야 될 안전한 장소도 가까운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는 어디든지 위험하니까요. 또 구조를 하던 또 생존자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든 이런 것 때문에 2차 사고가 또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그 교민분과 전화 연결했을 때 네. 트라우마를 네. 이제 언급을 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네, 깊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생존자분들도 이 트라우마에 지금 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큰 지진을 또 2번이나 겪으셨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충격이 크실까 참 가늠할 수 없는데요. 예. 그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는 책임자 처벌도 됐고 한참 오래가 됐지만 그때 피해자분들이 지금도 자비를 들여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국내 차원으로 넘어오면 그런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보듬고 그리고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떤 국제사회,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그게 서로가 상처를 좀 추스르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진 설계가 정말 잘 돼 있었다면 이라는 얘기도 현지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규모가 또 워낙에 컸잖아요. 네. 내진과 어떤 연관성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지진에 상당히 위험한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적극적인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아파트도 10층짜리도 전부가 무너지고 또 블록, 벽돌조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내진이 상당히 약하죠. 근데 이걸 반면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도 8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내진 설계가 강화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2층 이상의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상당히 강화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런 강진이 새벽 1시에 발생했을 때는 다 집에 있을 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좀 낫겠지만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국민들의 인식, 재난 상황에서 빨리 어떻게 대피하고 대처할지 그런 부분도 꼭 건물을 짓는다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또 안전 인식도 중요합니다. 예, 조금 전에 교민분께 제가 그러니까 99년에 있었던 대지진과의 차이를 이제 체감하시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느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지질학적으로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르진잔 지진은 1939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북부 아나톨리아 단층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단층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단층에 의해서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즈미르 1999년도에 발생한 단층은 그렇게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층이 아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수직 단층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그 느끼는 양상은 다소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부언하고 싶은 얘기는 그 지진이 발생한 시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시점이 아마 새벽 4시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에르진잔 1939년도 지진도 역시 새벽 1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즈미르 지진은 저녁 한 8시 정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계절도 다르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래갖고 체감이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그 체감이 생각보다 큰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규모 자체가 벌써 피해 규모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에르진잔 지진은 약 3만 명의 사망자가. 예. 그다음에 이즈미르 지진은 한 17,000명의 사망. 근데 지금은 이게 벌써 3만 4천 명이 넘어가고 예. 그 끝을 예측이 불가능한 사망자거든요. 예. 전혀 다른 체감이죠. 교수님, 많은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 상황이 혹시나 한반도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면이라는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이 한반도에서도 좀 관측됐다는 보도도 있고요. 한반도에서 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확률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좀 이런 단층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곳이 있는지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신데요. 예. 우선 우리나라의 지진 관측은 1978년부터 지진 관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아직 1878년. 1978년 1978년. 생각보다 계기 지진이 아, 예. 197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얼마 안 됐죠. 네. 예. 그 지진 기록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주 재미나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1978년부터 한 2000년까지는 지진 발생 횟수가 네. 10회 내지 20회 정도 1년에요. 아. 그다음에 그 강도도 규모 1에서 2 정도. 근데 2000년 이후에는 40회로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1년에. 배? 네 배가 증가했네요. 그렇죠. 2배 내지 4배가 증가를 했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강도도 3에서 4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최고에는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5.8을 찍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어서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5.4를 찍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통계를 보면 앞으로 지진 횟수도 잦아지겠지만은 빈도수도 잦아지겠지만은 강도도 높아지겠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그 지진 전문가들께서는 그거를 7.2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더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진 우리나라 발생한 지진을 아까 그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보면은 거의 50% 이상이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대책 중에 이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내진 설계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내진 설계의 현황이랄까요? 이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수치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략 10% 초반대가 전국 내진 설계라고 보면 10% 초반이요? 10% 초반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진 설계는 말씀드린 대로 88년도에 처음 10만 제곱미터를 강화한 이후로 계속 여러 차례를 강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소급되지가 않습니다. 허가 단위에서 이거를 내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 현재 2층에 200제곱미터라고 해서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지금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 대상인지. 네, 그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져서 내진 설계에 대한 법적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라고 해도 안전한 건 아닌데요. 자, 이 반면에요. 내진 설계든 내진 설계가 아니든 또 벽돌조보다는 이 라멘조가 더 안전하고 이런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개신 건물이 어느 정도의 진도, 흔들리는 정도. 그래서 진원지가 발생한 부분에서 멀어질수록 진도는 적어질 수 있는 거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아무리 내진 설계를 잘해도 이 평지보다 안전한 건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대처하고 평상시에 어떻게 지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순서로 자기가 안전을 보호할지 가족과 주변 주민들의 그런 부분은 미리 훈련을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꼭 몸을 움직이시는 훈련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보를 접하시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셔서 어떤 조치가 꼭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특임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